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뭐 그 연세대학교 공자학원 차려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이 공자학원 비롯해서 이런 동방명주 이거 우리 가만히 지금 좌시해야 됩니까 이거? 예? 정말 너무나 화가 나네요. 예?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식당을 비롯해서 학원 이제 공자학원이죠 공자학원. 예? 그래서 이런 첩보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 예? 자 이거 왕해군이 사무실 보세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왕해군이가 기자회견하는 거고 또 다음 사진 보시죠. 여러분 이게 짜장면집의 모습입니까? 중국집의 모습이에요? 중국집의 모습이 저렇게 막 시진핑 자서전이 잔뜩 쌓여 있고, 예? 시진핑 접시가 있고, 저기 또 문재인 사진도 있었죠. 예? 보세요, 저렇게 시진핑 자서전이 있고, 예? 저게 짜장면집의 모습이에요. 연세대학교도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의 공자학원이 웬 말입니까? 연세대학교, 예?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공합게도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에 중국 공안 출신이신 분이 직접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하셔서 그 증언하신 내용, 이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12월 31일에 정말 입장료 3만 원짜리 유료 기자회견을 하면서 왕해군이가 이 동방명주, 이 중식당 동방명주는 공산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전혀 연관이 없다. 저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 생각합니다. 공산당과 연관이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현직에서 경찰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내가 관할로 경찰을 하면서 저 밑에 많은 그 민간 정보원을 물색을 해가 포섭을 해서 만들어요. 민간 정보원을. 비밀 경찰, 한국에서 그 선진국한테 붙인 용어 아닙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는 비밀 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설명을 한 거는 저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이 비밀 공안이다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본인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뭐 10명 정도 뭐 아픈 사람을 뭐 정신병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아픈 사람들을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내가 도왔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중식당, 그냥 평범한 중식당이 그런 업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뭐 민간인 한국에 있는 민간인 단체장으로서 이제 자기는 뭐 도와주는 식으로 했다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업무는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있는 우리 중국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중국 가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려워가 뭐 민간 단체를 왕아이주 찾았다면 그 왕아이주는 이런 업무를 영사관에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영사관이 나서서 한국 경찰을 통해서 이런 교대를 해야 된다고요. 네. 지가 민간으로 권리도 없으면서 그런 했다는 거는 그 여기 중국 영사관 쪽에 공안이 할 일을 지가 한 거고 여기 와 있는 중국인들이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을 이제 중국으로 이제 유도해가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다면 의지할 데 없고 어렵게 생활하다면 쉽게 한국의 이제 반중단체인데 활용이 돼가 반체제 인사로 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뿌리부터 막기 위해서 씨앗부터 막기 위해서 이런 왕하이주라는 사람이 월권을 하면서 지가 민간이라는 그런 허울로 저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떠한 사람, 예를 들어서 반체제 인사인 사람을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 정신병자야 네. 라는 그냥 정신질환자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 좀 송환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도 듭니다. 사실 저는 한국 측에서는 그건 강제 송환입니다. 이분이 가족이 중국에 연고도 없을 게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받아줄 사람도 없을 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정부에서 받은 건 정부가 부담이거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국 간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 되는지 병원을 갔는지 치료를 받는지 네. 어떻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영사들이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께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한 중국인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실 뭐 최근 뭐 중국 대사관 통해서 좀 뭐 연락받은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일입니까? 비밀경찰 얘기가 터지니까 아마 중국 정부에서 그 대사관 쪽에서 이렇게 해서 각 단체에다가 이렇게
뭐를 주면서 좀 달래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더라고요. 좀 말 그대로 달래는 걸 수도 있고 네. 관리를 좀 더 그럴 수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네. 지금 이제 한강 미디어, 한강 컬처 미디어면서 HG 미디어의 지점 중 하나로 이제 화성예술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뭐 굉장히 여기서도 뭐 예술 활동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본인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중국인 단체들이 이제 그 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명함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네네. 주면서 화성예술단 소속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럼 말 그대로 뭐 다른 이제 화성예술단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냥 자기네들이 임의로 그냥 불러서 그냥 화성예술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옆에 주변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막 화가 난다고 우리가 언제 달라 그랬냐고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공연만 했다 뿐인데 그거를 주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네. 혹시 이렇게 뭐 누가 이제 와서 좀 협박을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현재 왕하준이 있는 단체장으로 있는 뭐 통일연합회고 뭐 이런 뭐 많이 했잖아요. 네. 그게 원머리가 원래 한성호였어요. 그렇죠. 한성호 원장. 예. 네. 이게 대한동포 언론사들한테 이규호 씨를 좀 까라. 이규호 씨가 가정에 화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 언론사에 까라. 네. 그거 하나 사실이 있고 제가 2015년도에 그 중국 동포 총연합회에 내가 기획부장으로 있었어요. 네. 또 그 한성호라는 분이 그분을 그 조직에서 쫓겨내라.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나는 억울하지만 쫓겨나고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한성호 원장이 바로 그 후임이 바로 그 왕하이진 맞습니다. 왕해군이지 않습니까? 네, 왕하이진 스스로 다들 인정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 역할을 그렇죠. 하는 단체네요. 예, 어떻게 예. 보면은 약간 반체제 인사를 약간 겁주기도 하고 불이익 그래, 주고 간접적으로, 예, 이렇게 예. 한 공격을 하는 예. 중국 식당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밀 경찰이 지금 그 중식당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방송을 또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그 식당을 뭐 오픈하고 뭐 지말은 항중 관광사업 뭐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한국 그 이제 음식 문화 체험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이유가 한중은 2016년도가 사드 때문에 모든 금할령이 생기가 모든 한국과 한중 교류가 굉장히 지금 뭐 완전 밑바닥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가 기업인으로서 자영업인으로서 시장 조사도 다 했을 거고. 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강 바닥에 제일 좋은 위치에다 그만 투자가 장사를 한다는 거는 기업인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거는. 자, 그러고 이제 왕해군이 요 얘기도 했어요. 그 지금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는 대한민국의 통일부와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 통일전선부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산당 통제 역할이 아닌가. 뭐 대한민국의 통일부랑은 좀 성격이 다르고 차라리 국정원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그거는 통장부는 정부 산하 조직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공산당. 예를 들면 한국이라면 뭐 국민의힘당, 네.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속에 한 개 조직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지는 이제 한국의 통일부는 국무부 산하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용어 자체도 통일부하고 통전부를 다른 거 잔자가 싸운다는 잔자예요. 아. 통자는 거 네. 통일이라는 통일 통자가 전선이라는 게. 자는 싸운다는 전자. 아, 그러네요. 싸우는 게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굉장히 그 왕해군은 이 통전부가 굉장히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그렇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공산당 세력이 더 확산하기 위한 그렇죠. 용도죠. 네. 각 해외로 확산하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 뭡니까? 사회 약자의 그 약점을 딱 잡아가 힘들을 잡아가. 네. 통전부 용점은 통일 전선부거든요. 네네네. 그 전혀 전투란 전미자입니다. 아, 정말 또 네.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네. 정말 그 중국에서 많은 그
동포들이 중국인도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좋은 나라에서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궈낸 그 업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의 이 나라 강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말 그 문제를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일을 갱랑 이렇게 일으키면은 저희도 싸잡아서 욕먹고 있어요. 지금 뭐 스페인이든가 뭐 미국이든가 일본에서는 조사를 해가 네. 굉장히 항의하고 증거를 찾아가지만은 네. 대한민국으로부터 이것도 증거를 찾으면 나옵니다. 100% 100 나옵니다. 대한민국 내가 중국에서 경찰하는 그런 이제 그 경력으로 보면요. 스페인이나 미국보다 더 대한민국을 깔보고 많은 스파이고 많은 비밀 공간이 와 있다 생각하고 이런 네. 작업을 하고 네. 뭐 진짜 그 사람이 저는 이분을 한국 이석기 사건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안보와 관계 있어요. 네. 정말 오늘 자유를 지키세요. 정말